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죠.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여유가 없어가지고 조금 영상이 늦게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좀 꾸준히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 시간에 스피치 연습을 같이 하시다 보면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른들도 저를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을 잘하고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특히나 코로나 시대가 와서 말을 못하면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로 방송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정말 꼭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 것이고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아주 무궁무진하게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들은 다 했어요. 했던 부분 말고 안 한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퀴즈 스피치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했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듯이 지금 스피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피치의 달인이 누가 있는지 이런 걸 좀 같이 알아봤잖아요. 좋은 기간을 푸는 것을 이번 시간에 같이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짝꿍을 소개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복식호흡법 그리고 발표 불안증의 원인 정도 알아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조금 짧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좋음 기관은 여러 몇 가지가 있어요. 말소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신체 기관을 좋음 기관이라고 합니다. 뺨 워밍업을 해볼 텐데요. 뺨! 여러분, 뺨이 무슨 좋은 기관이냐 하시겠지만 뺨이 경직돼 있으면요. 말할 때 발음이 꼬여버립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서 덜덜덜 떨다가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보면 입이 꽁꽁 얼어서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특별히 뺨 워밍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볼 전체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하시면서 충분히 이게 편안해지도록 풀어주셔야 되고요. 뒷뺨을 풍선처럼 부풀리고 양쪽으로 이동시키기. 친구들과 해볼 때는 누구의 풍선이 더 클까요? 하면서 풍선을 크게 부풀려 보는 거예요. 가장 풍선을 크게 부풀린 친구가 승리! 하면서 이제 재밌게 놀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뺨을 풍선처럼 부풀리고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뺨을 풀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 워밍업. 입술도 깡깡 얼어있고 이게 경직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입술에 힘을 빼고 털어주는 것. 애들이랑 한번 해보세요. 침 튀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재미있게 입술을 내밀고 상하 좌우 움직이기. 입술을 쭉 내밀고 위아래 오른쪽 왼쪽을 움직이면서 입술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입술을 오므려 내밀고 왼쪽 오른쪽 풍차 돌리기. 원을 그리며 돌리는 거죠. 자, 해보세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혀. 우리가 발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혀는 짧으면 발음이 어렵고 너무 길어도 또 죄송합니다만 제가 너무 긴 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 강아지는 너무 기네요. 혀를 잘 워밍업을 해줘야 됩니다. 혀를 길게 내밀고 3초 후에 삼켜 목구멍 쪽으로 혀를 접어서 넣어주고 혓바닥으로 윗니 아랫니 잇몸을 돌리면서 마사지 하시고 혀로 양 볼입니다. 볼 이빨이 아니라 위아래 입술을 세게 밀어요. 그러면 혀 워밍업도 되고 입술과 볼의 워밍업도 되죠. 혀 끝으로 코, 턱, 양볼을 향해 길게 내밀기. 진짜 어떤 분은 진짜 코에 닿더라고 혀가. 너무 신기했어요. 보통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혀를 껌 씹듯이 부드럽게 씹어주세요. 이빨로 약간 근육을 푸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혀 워밍업. 마지막으로 턱 워밍업. 척. 오, 아 하면서 아 하실 때 입을 제일 크게 벌려야 돼요. 일단 자연스럽게 하품하기가 있는데 하품을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서 턱이 완전 여기 입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요 발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냥 아, 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 오, 아, 오, 호, 캬, 캬, 호 이렇게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면서 턱 워밍업을 하신다 생각하고 마, 하, 하, 마, 야호, 호, 마 이렇게 좋은 기관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 마지막이 아니었군요. 안면 워밍업. 이 아저씨처럼 안면을 최대한 확장했다가 최대한 오므리는 거예요. 안면 확장. 콧구멍과 눈과 입을 다 벌리는 거예요. 크게. 가장 크게. 물론 거울을 보면서 하시면 되죠. 너무 충격받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고. 안면 축소. 모든 부위를 입을 최대한 작게 하는 거죠. 그 신동엽 아저씨처럼.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시면 안면 다 풀립니다. 좋은 기간 풀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짝꿍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짝꿍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짝꿍 소개하는 것은 아주 가볍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너무 진지하게 하면 아이들이 벌써부터 긴장을 하고 자신감을 잃기 때문에 짝꿍과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고 또 처음 본 친구들 서로 많이 있을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옆에 친구들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앞에 나와서 내 얘기가 아닌 짝꿍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만 하고 싶겠지만 처음부터 발표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내 얘기보다는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화제거리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죠. 짝꿍과 이야기 나눌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이름이 무엇이니? 학교는 어느 학교 다녀? 생일은 몇 월이야? 생일도 몇 월 며칠 뭐 이런 거까지보다 그냥 몇 월 정도인지. 넌 나보다 생일이 빠르네. 나는 7월인데 8월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가족은 몇 명 있니?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동생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들 서로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중간에 약간 서로의 어떤 특징적인 걸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외모의 특징. 애들이 외모의 특징 이야기하자고 하면 선생님 외모가 뭡니까? 외모의 특징은 뭘 얘기해야 되나 질문 많이 합니다. 외모의 특징은 나의 어떤 특별한 매력을, 나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요. 나는 곱슬머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든지, 아니면 나는 눈이 큰 게 나의 외모의 특징이야. 아니면 나는 피부가 좀 까만 편이 내 외모의 특징이야. 등등 친구들이 나를 한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짝꿍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외모의 특징을 짝꿍한테 물어보면 난 내가 외모의 특징이 뭔지 모르겠어 이러면 그냥 간단한 거 하시면 돼요. 저의 외모의 특징은 안경을 쓰는 겁니다. 저의 특징은 머리카락이 좀 짧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지나가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넌 어떤 걸 잘하냐, 못하는 건 또 뭐냐. 못하는 거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잘하는 거 주로 얘기하라고 하는데 못하는 거 얘기하면 아주 서로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난 달리기를 진짜 못해. 내가 못하는 건 정말 달리기야. 난 수학을 정말 못해. 잘하는 거 이야기하라고 해도 또 이야기 못한 친구들 있어요. 잘하는 거 없으면 네가 좋아하는 거는 뭐니?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짝꿍을 소개할 때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슬펐던 순간은 무엇이니? 이건 조금 더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순식간에 풀려버려요. 활짝 열린단 말이죠. 슬펐던 순간이었던가, 근데 슬펐던 순간이 없었던 친구들도 있다고 말해요, 분명. 그럼 그럴 때는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였니? 가장 신났던 순간은 언제였니? 요렇게 약간 바꿔서 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장래 희망 정도를 물어보고 네가 정말 되고 싶은 건 무엇이니 물어볼 수 있으면 됩니다. 요 정도 이야기를 하면요. 조금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했던 거 짝꿍에게 얘기하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도 아주 많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죠. 짝꿍 소개는 이렇게 하면서 둘둘둘, 저는 이제 6명 맥시멈 인원을 짜서 6명 이상은 수업을 받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짝꿍 소개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를 나누고 짝꿍을 소개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어쨌든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하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돌아가면서 6명의 친구가 짝꿍을 무조건 다 소개해야만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막 10명, 20명 넘어가면 이걸 다 소개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로를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면 요 중에서 인원이 많다. 그러면 이 중에 몇 개만 가장 핵심적인 거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추려서 짝꿍을 소개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외모의 특징은 뭐였지? 난 뭘 잘해? 내가 정말 못하는 건 뭐였지? 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슬펐던 순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러면서 혹시 학교에서 소개하게 될 때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